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끼리끼리새 끼리십니다. 안녕하세요, 끼리분들. 자, 일주일이 끝나가는데 오늘 장은 조금 나빴습니다. 그래도 오늘 어떤 뉴스가 있었는지 빠르게 확인하도록 할게요. 새차 중고차보다 싸다. 지난번에 봤던 뉴스죠. 그런데 지금 또 아직까지도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 배달료 또 상승 예정. 세 번째, 주가 상승할 목표가 무려 50%나 있는 주식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 주식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힌트를 드리자면 우리가 다 아는 주식입니다. 마지막으로 혹시나도 인테리어 후구 이러한 뉴스를 포함해서 여러가지 뉴스를 확인하도록 할게요. 자, 매일매일 주린이를 위한 경제 뉴스 10분 정리. 오늘은 2021년 7월 30일 금요일입니다. 자, 기리분들 이제 7월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한 주도 끝났고요. 그런데 그 마지막이 조금 증시가 나빠서 이번 주말에는 약간 신경이 쓰일 순 있겠지만, 그러나 기리분들 우리가 스트레스 받는다고 뭐 바뀌는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와 이렇게 쉬어야 되나 싶을 정도로 푹 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또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릿! 오늘 뉴스도 정말 담백하고 재미있게 한번 공부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들어가기 앞서 좋아요를 누르시면 저 기리색에 매우 큰 힘이 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첫 번째, 미국 뉴욕 증시 입성 첫날 로빈후드 체면 구겼다. 뉴욕 증시에 입성한 온라인 주식 거래 플랫폼 로빈후드가 거래 첫날 체면을 구겼다고 합니다. 주가가 폭락하며 공모가 대비 10%나 하락했다고 하는군요. 그리고 페이스북 주가도 4%나 넘게 급락했다고 합니다. 자, 이걸 보니까 우리나라도 최근 들어서 공모주에 먹을 게 없죠. 여기도 마찬가지의 흐름을 만들어내나 봅니다. 그리고 로빈후드는 뭐 그렇다고 쳐도 페이스북도 장중 대비 4%나 하락했다고 하는데요. 자, 그 이유가 무엇인가? 매출이 크게 둔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생겨났다고 하네요. 그리고 그 이유는 애플이 운영체제를 업데이트하면서 페이스북의 타깃 광고력을 떨어뜨릴 것이라는 진단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광고로 먹고 사는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는 매출이 크게 둔화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러한 것 때문에 4%나 하락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나저나 갑자기 궁금해졌습니다. 지난번에 미국으로 떠나갔던 쿠팡이 어떻게 되었나 그걸 봤더니 처음에 쭉 떨어지고 난 다음부터 계속 지속적으로 바닥을 다지는 흐름을 만들어내고 있네요. 자, 이걸 보니까 어느 나라든 마찬가지겠죠. 한국이나 미국이나 상장하고 난 다음에는 이러한 흐름을 만들어낸다는 걸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은 지금부터 이제 쿠팡은 다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현상을 나타낼 수도 있겠죠. 최근 들어 하이브, SKIT가 그랬던 것처럼요. 그 시각을 보자면은 지금 현재 미국 주식을 한다면은 쿠팡을 한번 공부해볼 필요도 있겠네요. 다음입니다. NC소프트 비켜. 크래프톤 공모가 확정. 시가총액 24조. 이미 비켰죠. NC소프트는 2위가 되었습니다. 자, 올해 하반기 IPO 대어로 꼽히는 크래프톤이 공모 가격을 희망 범위 최대 상단인 49만 8천 원으로 최종 확정했다고 합니다. 어차피 할 거면 50만 원으로 하지 굳이 49만 8천 원이라서 조금 싼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보여주네요. 그래서 결국 이렇게 확정을 했기 때문에 상장 후의 시가총액은 24조 원대로 게임 대장주인 NC소프트를 밀어내고 게임 대장주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참고로 크래프톤은 기관 투자자 대상 수요 예측에 대해서 243대 1을 기록했으며, 그러니까 매우 낮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크래프톤 희망 밴드 상단인 49만 8천 원의 공모가를 확정했다고 합니다. 이에 따른 총 공모 금액은 4조 3천억인데요. 지난 2010년 역대 최대 기록을 세운 삼성생명에 이어 두 번째로 큰 규모라고 합니다. 그리고 위에서 확인할 수 있다시피 상장 후 시가총액이 24조 원이라서 게임 대장주인 NC소프트를 밀어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얼마나 따돌렸나 그걸 봤더니 살짝 민 게 아니더라고요. 그냥 NC소프트를 발로 찼습니다. 자, NC소프트의 시총은 18조 4천억 밖에 되지 않는다고 하네요. 무려 30%나 차이 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크래프톤은 다음 달 2일부터 3일까지 다음 주죠. 일반 투자자를 대상으로 청약을 진행하는데요. 주관사는 미래에셋, NH, 삼성증권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기리분들이 많이 헷갈리겠지만 중복 청약이 가능하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3개 전부 다 청약을 넣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청약을 진행하고 난 다음에는 상장일은 8월 10일 날에 상장한다고 하는군요. 자, 기리분들 지금 현재 고민이 많으실 겁니다. 크래프톤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리고 하고 싶은데도 너무 비싸서 못 하시는 분도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최소 청약 주수 10개씩 3개 증권사에다가 전부 다 한다면은 무려 750만 원이나 필요하죠. 그러다 보니까 부담이 되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자, 기리분들 크래프톤에 관련해서는 다른 영상을 통해서 내일까지 업로드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 영상을 참고하시고 크래프톤을 할지 말지 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카카오뱅크 공모주 청약 큰 손이 몇 명일까 진짜 궁금했어요. 100억 이상이 무려 148명이라고 합니다. 저 기리쌤 100억 이상이라고 해봤자 한 3, 40명 되지 않겠어? 라고 생각했는데
진짜 세상 물정 하나도 모르는 거였죠. 자, IPO 대우로 꼽히는 카카오뱅크의 공모주 청약에서 100억 원을 넘는 큰손 투자자가 150명이나 된다고 하고요. 그리고 KB증권에서 87만 주 169억 원이나 넣은 사람도 23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진짜 우리나라에는 돈 많은 사람들이 많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나저나 이렇게 100억 원을 넘게 청약한 사람이 무려 150명이나 된다고 하니까 괜시리 마음이 편해지는 이러한 마음은 왜일까요? 지금 많은 분들이 카카오뱅크가 야 이거 혹시 손해보면 어떡하지 그런 고민을 하고 계실 텐데요. 그런데 그럴 확률은 많이 낮습니다. 그러니까 걱정을 너무 크게 하지는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설령 손해를 본다고 하더라도 한 주당 몇천 원 정도밖에 되지 않고요. 그리고 플러스 우리에게는 존중하며 버틴다라는 그런 존버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냥 다음 주 금요일날 뭐 먹지?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기다리시면 될 것 같아요. 페일 에일 스타우트의 라거까지 폭염보다 더 뜨거운 편의점 맥주 대전. 저 길이 또 최근 들어서 이제 맥주를 늘 먹던 거를 먹지 않고요. 편의점에 가거나 아니면 마트에 가면은 진짜 많습니다. 수제 맥주가 거의 30개, 40개 넘게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보통 4캔에 9,000원 이렇게 팔더라고요. 그래서 종류별로 사서 하나씩 먹고 있는데 전부 다 뭐 나쁘지 않았습니다. 기리분들도 지금 날씨가 매우 덥고 증시도 짜증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번 주에는 한 번도 먹지 않은 수제 맥주를 편의점에서 한번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자, 내용을 보도록 할게요. 편맥이 대세가 되면서 편의점의 맥주 전쟁도 뜨거워지고 있다. 에일 계열의 수제 맥주에 한정되었던 편의점표 자체 제작 맥주는 최근 라거까지도 영역이 넓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에 맞는 안주까지도 많이 나오고 있다고 하네요. 자, 최근 들어서 나오는 거 정말 많습니다. 위에 보시면은 맥주에 캬라고 적혀있는 맥주도 있고요. 그리고 오른쪽 위에 보면은 이마트24에서 판매하는 쓱 랜더스 맥주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이런 식으로 최근 들어서는 디자인도 독특하고 맛도 독특한 그런 맥주가 많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게다가 지금까지는 페일 에일 그리고 스타우트와 같은 에일 계열 맥주만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제는 편의점 맥주도 라거까지 맥주를 만들고 있다고 합니다. 참고로 라거가 뭐고 에일이 뭔가 그걸 봤더니 저온에서 발효한 맥주는 라거, 그러니까 시간이 조금 걸리겠죠. 하지만 라거에 비해서 상대적인 높은 온도에서 짧게 숙성시킨 맥주를 에일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저 길이 또 이걸 보고 처음 알았습니다. 그냥 라거는 좀 풍부한 맛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라거는 저온에서 오랫동안 발효했고 에일은 높은 온도에서 짧게 숙성시켰다고 하네요. 전국 배달대행 수수료 인상 조짐, 배달 음식 가격도 오르나 배달 수수료가 전국으로 인상될 조짐이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내년부터 본격 시행 예정인 배달 라이더 산재 그리고 고용보험 의무 가입 영향으로 인건비 부담이 커졌으며 치열해지고 있는 라이더 유치 경쟁 때문으로 분석이 된다고 하네요. 그런데 결국 배달비가 음식 가격 인상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결국 피해를 보는 사람은 우리라고 합니다. 자, 업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을 중심으로 대형 배달 업체들이 배달 기본 요금을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합니다. 최근 들어 서울 관악구에서는 이미 3,000원에서 4,000원으로 인상을 했다고 합니다. 자, 최근 이렇게 올리려는 이유 그리고 오르는 이유가 무엇인가? 배달 대행 업체의 매출 감소 요인이 증가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배달의 민족이나 쿠팡이츠 같은 대형 주문 플랫폼이 프로모션과 상품을 내걸고 라이더 쟁탈전에 나서면서 배달 대행 업체의 손해가 커진 것도 수수료 인상 움직임의 배경으로 지목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플러스 이달 1일부터 시행된 개정 산재보험법에 따라 배달 대행 업체는 소속 라이더의 산재보험 비용도 추가로 지출해야 되는 상황이 되었으며 플랫폼 종사자와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의 산재보험 적용 제외 신청 사유를 제한하면서 사실상 배달 라이더의 산재보험 가입을 의무화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비용을 라이더랑 사업주가 50%씩 부담을 한다고 하네요. 또한 내년 1월부터는 라이더도 고용보험 의무 가입 대상이 되면서 보험료 추가 부담까지 높아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때까지는 없던 산재보험 그리고 고용보험이 라이더에게 생겼기 때문에 새로운 지출이 발생해 어쩔 수 없이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다고 하네요. 자, 지금도 배달료 합치면 치킨값이 2만원이 넘습니다. 그런데 이제 내년에는 25,000원이 넘는 그런 시대가 올 것 같네요. 다음입니다. 펄어비스 붉은 사막 출시 연기 추후 일정 공개. 자, 언제까지 연기하겠다 이런 말도 없이 완벽하게 그냥 연기를 했습니다. 자, 펄어비스가 신작 붉은 사막의 출시를 연기했다. 펄어비스는 추후 서비스 일정을 공개한다는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게임의 깊이를 더해줄 새로운 아이디어들이 추가되고 있어 이를 위해서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올해 겨울 출시를 목표로 했던 붉은 사막이 연기가 되니까 주가는 당연히 올랐을까요? 빠졌을까요? 빠졌겠죠. 자, 차트를 보시면 오늘 하루 마이너스 4% 넘게 빠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난번에 중국 판호가 열리면서 이렇게 쭉 올라가는 그런 흐름을 보여줬는데요. 하지만 그런 상승을 붉은 사막이라는 게임으로 계속 지속해서 끌고 갔어야 됐는데 결국 이번에 미뤄지게 되면서 그 상승분을 반납을 하고 있는 흐름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지금 봤을 때는 내년 1분기에도 출시하기는 조금 어렵겠죠. 그거보다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또 가격 반란, 중고 카니발 아반떼 신차보다 비싸졌다. 솔직히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미술품도 아니고요. 신차보다 중고가가 비싼 거는 이상하다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최근 들어서 이러한 현상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또 중고차 시세와 신차 가격이 역전이 되었다. 이번에는 반란 수준이라고 하는데요. 이때까지는 한두 개가 나왔다고 하는데 이번에는 무더기로 나왔다고 합니다. 자, 지난 5월에는 소렌토 그리고 K5 두 개 차종이 그쳤지만 이달에는 현대차와 기아 4개 차종에서 가격 반란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 2021년식, 그러니까 올해 나온 중고차긴 하죠. 그 시세는 1959만원인데요. 신차 가격은 1948만원으로 중고차가 신차보다 11만원 더 비싸다고 합니다. 또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당연히 중고차 가격은 떨어지는 게 맞는데요. 하지만 2020년 중고차도 5월보다 61만원이나 상승하는 등 시간이 갈수록 떨어지는 중고차의 속성을 깨트리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아반떼 같은 경우에는 11만원밖에 차이가 안 나지만 기아 카니발 같은 경우에는 무려 200만원이나 중고차가 신차보다 비싸다고 하네요. 자, 이런 일이 일어난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올해 반도체 부족으로 인기 차종 생산 라인은 일시적으로 멈췄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차를 샀는데 차가 나오지 않는 거죠. 그러다 보니 최근에는 반도체가 사용되지 않는 후방 주차 충돌 방지, 그리고 원격 스마트 주차 보조 등을 선택하지 않으면 가격을 깎아주고 출고 시점도 앞당겨주는 마이너스 옵션도 대안으로 나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소렌토는 무려 14주나 걸리고요. 카니발은 8주 이상 기다려야 차를 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우리의 항상 첫 차라고 볼 수 있겠죠. 아반떼도 출고까지 14주나 걸린다고 합니다. 지난달보다 오히려 2주에서 3주 이상 더 출고 기간이 길어졌다고 하네요. 그래서 지금 바로 차를 사고 싶은데 차를 살 수가 없으니까 솔직히 품질 차이가 없는 얼마 타지 않은 중고차를 대안으로 선택하는 소비자가 많아져서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몸값 8천억, 투썸 알짜 매물에 쏠린 눈. 국내 대표 커피 전문점 투썸플레이스는 참고로 투썸은 케이크가 맛있다고 유명합니다. 인수합병 시장에 매물로 나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정말 특이하게도 코로나19 때문에 조금 장사가 안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하지만 성장세를 지속적으로 보여주며 몸값이 오히려 높아졌다고 합니다. 자, 투썸플레이스는 CJ 푸드빌에서 2002년에 오픈하면서 디저트 카페 브랜드를 표방하며 케이크, 쿠키 등 다양한 음식을 선보이는 게 특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2010년 8년 만에 100호점을 개장했고, 그리고 또 8년 뒤인 2018년에는 무려 1000호점을 열기까지 파죽지세로 확장하며 인지도를 크게 높였다고 합니다. 지금 아마도 이걸 들으시는 기분들은 투썸플레이스라는 카페를 다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2018년에 투썸플레이스의 기업 가치는 약 4,500억이었는데요. 그런데 지금 현재 스타벅스에 이어 2위 사업자인 점 플러스 2019년 공차가 에비타 대비 12배가 넘는 기업 가치로 팔린 점을 고려해서 투썸플레이스는 지금 현재 6천억에서 8천억 정도의 매각가가 거론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코로나19 이후 배달 시장이 커지면서 또 하나의 판로를 찾았다며 주요 기업 입장에서는 안정적인 수익을 가져다줄 포트폴리오로서 커피 프랜차이즈를 더해볼 만하다고 말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나라는 자타공인 커피를 진짜 사랑하는 나라인데요. 우리는 2018년에도 성인 1명당 연간 커피 소비량은 353잔으로 세계 평균 소비량보다 2.7배에 달하는 커피를 마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353이니까 하루에 한 잔 정도 마신다고 볼 수 있겠죠. 하지만 지금은 더 올랐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기릿도 하루에 2잔은 기본으로 마시는데요. 아마도 기리분들도 커피 없이는 못 사는, 그리고 몸에 피 대신 커피가 흐르시는 분도 많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정도로 우리는 커피를 사랑하고 있죠. 어쨌든 이 투썸플레이스가 M&A 시장에 나왔다고 합니다. 다음입니다. 혹시나도 인테리어 호구, 정신 차리니까 7천만원 계약 사인 30대 직장인 이모씨는 최근 10년차 아파트로 이사하면서 예상보다 비싼 인테리어 시공 가격을 절감했다고 합니다. 입소문이 난 유명 디자인 업체의 경우 30평대 같은 경우에는 시공비 6,500만원 이하는 아예 공사 시작도 안 한다는 얘기를 들었을 정도라고 하네요. 그래서 결국 어쩔 수 없이 동네 업체 서너 군데서 견적을 받아서 4,800만원에 공사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마저도 막상 시작하니까 추가 비용이 무려 500만원이 들어서 5,300만원이 들었다고 하는군요. 자, 최근 들어서 정신을 차려보니까 인테리어비를 7천만원 계약서에 사인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요즘 들어서 이제 유튜브에 많이 뜨죠. 이쁜 인테리어 그런 것들을 하려면 견적만 7천에서 8천만원이 기본이라고 합니다. 자, 기리분들도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들어 집값이 많이 오르면서 인테리어 수요가 급증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작년부터 코로나가 퍼지면서 이제 사람들이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니까 그 부분이 인테리어 수요를 더 높였다고 합니다. 자,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국내 인테리어 및 리모델링 시장 규모는 2000년 9조 원에서 지난해 41조 원으로 4배 이상 성장했다고 하는데요. 자, 아래를 보시면 바로 느낌이 옵니다. 2000년에는 이거밖에 안 됐는데 하지만 쭉쭉 성장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무려 작년 같은 경우에는 41조 원이었는데 2년 뒤 같은 경우에는 49조 원으로 성장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인테리어 호황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매매 트렌드와도 연관이 된다고 합니다.
지난해 30대 젊은 층 중심으로 아파트를 매매하는 이른바 패닉바잉 바람이 불면서 인테리어 수요가 높아졌다고 하는군요. 30대 같은 경우에는 한정된 예산으로 수도권이나 서울 외곽의 구축 아파트에 눈을 돌리는 경우가 많고 대신 인테리어로 깔끔한 집을 원하면서 수요가 높아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전 2-3년 전에는 수도권 기준으로 평당 100만원 정도가 평균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100만원이 저가로 구분되는 게 현실이고 중저가는 110에서 139만원, 중고가는 140만원에서 180만원, 고가, 그러니까 우리가 딱 봤을 때 야 진짜 이쁘다 이런 집이라면은 평당 180만원이 넘는다고 하는군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 인테리어 시공 단가가 높아진 원인이 있다고 합니다. 수요가 많아진 것도 당연히 그 요인 중 하나인데요. 하지만 소비자들의 높아진 눈높이가 이러한 시공 단가를 높이는 데 일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 들어 인테리어를 주제로 한 집방 그리고 온라인 콘텐츠가 늘어나면서 워낙 잘 디자인된, 그러니까 방송에 나오면 얼마나 이쁘겠습니까? 그걸 보면서 인테리어 취향이 전반적으로 고급화가 되었다고 하는군요. 예를 들어 고급 주택이나 적용되는 무몰딩, 무문선 이런 것들을 요구하지만 정작 견적에는 짜다라는 평가라고 합니다. 한 인테리어 업자는 2억 원짜리 시안을 가져와서 5천만 원에 해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많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최근 들어서 인테리어 비용이 하늘 높은지 모르고 쭉쭉 올라가고 있다고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은 기업 하나만 보고 끝내보도록 할게요. 농심, 하반기 편안한 실적 기대, 저가 매수 유효한 시점. 하나금융투자는 농심에 대해서 하반기 편안한 실적이 기대된다며 투자 의견은 매수, 목표 주가는 무려 50만원을 유지했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 주가가 30만원 초반대죠. 그런데 50만원이면 무려 50%의 상승 여력이 있다고 볼 수 있겠네요. 자, 하나금투에서는 농심이 오는 8월 16일부터 라면 판가 평균 6.8% 인상을 공지했다며 마지막으로 판가 인상을 했던 거는 5년 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5년 만에 인상이겠죠. 자, 그동안 주요 재료인 원맥, 팜유 등 가격 부담이 가중됐던 점을 감안하면 이번 인상은 불가피한 선택으로 판단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봤을 때는 6.8%밖에 인상 안 하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하지만 연간 연결 매출액 그리고 영업이익이 기존 대비 3.3% 뭐 여기까지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영업이익이 무려 35%나 증가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하는군요. 그리고 또한 작년이랑 올해 원재료 가격이 쭉 많이 올랐죠. 그런데 이제부터는 계속 오르기만 하는 건 없습니다. 오히려 떨어지기도 할 거겠죠. 그런데 이미 라면 가격은 올렸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내려가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니 라면 값은 이미 올렸는데 원재료 가격이 낮아지니까 팔면 팔수록 남는 게 많아진다고 볼 수 있겠죠. 영업이익률이 좋아진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실적을 기대할 수 있다고 하네요. 자, 농심 지금 현재 32만 8천원, 목표가 50만원까지는 정말 많이 남은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기르분들 이제 농심 라면 가격도 인상했고 한번 공부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네요. 자, 여기까지 이번 주 경제 뉴스가 끝났습니다. 기르분들 이번 주도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주에 또 재밌는 경제 뉴스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기리셨습니다. 빠이요.